계수의 왕.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리고 복잡한 약간 루트나 복수수가 들어간 그런 근을 가지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혈내근의 성질, 실근의 부호까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우리가 요거는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 배운 내용은 아니고 두근의 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이란 거를 배웠어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여기는 d라고 쓸게요. 그리고 다른 한근은 뭐예요? 부호가 다른 거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라고요. 그러면 한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 다른 한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죠. 그럼 이거를 더할 거예요.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요. 어차피 분모 2a는 똑같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인데 루트 d가 사라져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을 알면 방정식의 계수에 관한 관계를 알 수도 있고요. 거꾸로 계수를 알면 두 근의 관계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요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을 알면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계수를 알면 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근의 곱은요. 따로 제가 유도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a분의 c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우리가 사실 이 공식은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두 근의 차를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어, 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고요. 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고 알파 베타 값 구해서 대입해 준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루트 씌워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매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식 한번 외우면 우리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외우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자, 개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데 지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거의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면요. 두근의 합이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요게 두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1분의 맨 끝에 있는 상수항 4죠. 그래서 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번하고 2번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1번을 먼저 보시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값과 같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3이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4고요. 9 마이너스 8이니까 최종적으로 1이란 거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제곱인데요. 얘를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게 되면요. 알파 베타분의 지금 앞에 있던 베타분의 알파 제곱에다는 알파를 곱해서 알파 3제곱 되고요. 여기다는 베타 곱해서 베타 3제곱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계산해 볼 거냐면 알파의 3제곱, 베타의 3제곱 더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하는 공식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 1번에서 구한 1입니다. 알파 베타는 4죠. 4를 빼요. 그럼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따라서 분자는 마이너스 9고 분모는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근을 알면 그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정식에서 근을 구했다면, 지금은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 x가 1하고 3을 가져요. 그러면 근 1을 가지려면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1차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x-1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1차식 x-1이죠. 자, 3을 근으로 가지는 인수는 x-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요. x-1, x-3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빠뜨리기 쉬운 최고차 함계수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든 2든 3이든 제가 여기다가 a의 값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든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은 1 아니면 3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 함계수를 따로 구해주거나 문제에서 주고요. 우리가 항상 이 a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전개를 해주면요.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 a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안에 거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x 플러스 1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예요? 1 플러스 3이? 여기가 합이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곱입니다. 즉, 합과 곱으로도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어떤 문제를 풀 때 근이 주어졌어요. 근이 주어졌는데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 방식대로 하는 거고, 합과 곱이 주어졌어요. 합과 곱이 주어졌으면 밑에 있는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1하고 3으로 방정식을 썼는데요. 제가 그러면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놓고서 다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a의 x-알파와 x-베타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거나 또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입니다. 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 예제를 볼 건데요. 두 수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한대요. 근데 사실 얘는 근이 주어져 있어서 그 근을 활용한 2차 방정식을 써주는 게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쓰는 게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런데 둘 다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식이 좀 더 깔끔해지냐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합을 구하면요. 합이 몇이에요? 4예요. 곱은 몇일까요? 곱은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어서 3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합과 곱의 숫자가 훨씬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써주면 최고차 함계수 까먹으면 안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방정식을 써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을 대입해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우리가 이 단원을 왜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정수나 유리수 근을 가지는 그런 2차식들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수 중에는요. 무리수도 있고요. 지금 복소수도 새로 배웠어요. 허수죠, 허수. 자, 요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럴 때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을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와 같아서 약분까지 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근을 구했죠. 그럼 우린 거꾸로 근을 구해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된 꼴을 찾는 겁니다. 자, 근을 하나를 1 플러스 루트 2를 가지니까 1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는 인수는 뭐예요? 바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죠.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2를 인수로 가지는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는 인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써주면요. 하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고요. 다른 하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항상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최고차항 계수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몹시 중요합니다. 항상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배운 거예요?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어떤 근을 가지면 그 근을 인수로 가지는 식을 찾아서 이렇게 된 것을 2차 방정식의 인수로 적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완료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했던 건 정수랑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리수와 허수까지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대로 인수분해를 하려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해버립니다.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근을 구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면 8이 되고요.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근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예요. 그러면 근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고 근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2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갖게 하는 인수는 뭐예요? 요거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게 하는 인수는 요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2차식 구하는 거죠. 2차식 구하는 거니까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 됩니다. 요렇게요. 최고차항 계수 빼먹으면 안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얘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지워도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전개를 해주면요. x-2 마이너스 루트 2 x-2 플러스 루트 2로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을 인수분해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수나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마이너스 24입니다. 음수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루트 24 i라고 써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 i고요. 분모 2를 모두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i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를 근으로 갖게 하는 인수를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i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는 x 마이너스 요렇게고요. 다른 하나는 x 마이너스 요렇게입니다. 2차식 구하는 거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만약에 얘를 0으로 썼으면 방정식이고요. 근을 요거를 갖고 요거를 가지니까 올바르게 인수분해된 거 맞죠? 하지만 우리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0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6i 여기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6i라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인데요. 요게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죠. x는 2a분의 m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요. 자, 그런데 어떤 방정식의 근 x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때 a, b, c가 유리수라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라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이 2a와 마이너스 b가 유리수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유리수는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루트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겁니다.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ABC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지금 개수가 무리수인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주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요. 간단히 정리해주면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어요? 유리수에 붙어 있죠. 1에 붙어 있어요. 그에 반면 루트 앞에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요렇게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요게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려면 바로 a, b, c가 유리수여야 된다는 사실.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면 p 마이너스 qi가 다른 한 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근의 공식을 똑같이 썼는데 지금 i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 루트에서 음수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a, b, c가 실수면 이 마이너스 b와 이 a에서 i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i인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개념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래요. 그럼 문제 맨 뒤에 봐요. 무슨 말이 써 있어요? a, b, c는 유리수이다.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이면 다른 한 근은 뭐라는 소리예요?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라는 소리고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요거는 이 밑에 있는 이 조건만 항상 있는지 없는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근이 2 플러스 3i래요. 그럼 다른 한근이 뭐예요? 2 마이너스 3i죠. 자, 실수 a, b 값 구하라 그랬네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와 같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켜 준 겁니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두근의 합이니까요. 그러면 두근의 합 어떻게 돼요? 4네요. 2 플러스 3i 플러스 2 마이너스 3i. 곱은 어떻게 될까요? 곱은 b고요.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 계산해주면요. 답은 13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는 제일 헷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실근을 a, b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베타네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판별식을 d라 하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요. 우리 항상 세 개를 따져주는 겁니다. 판별식 따져줄 거고요. 합 따져줄 거고 곱 따져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고 알파 베타가 양수라 그랬네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허근은 대소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양수나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일단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두 근이 양수예요. 양수와 양수를 더해요. 그러면 양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고요. 양수 곱하면 양수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도 양수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죠. 음수와 음수 나오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하지만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양수가 나와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인데요. 얘는 위에 있는 것들에 비해 조금 단순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인데 알파 베타가 음수인데 우리 알파 베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분의 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음수니까 a와 c의 곱의 부호도 음수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데요. 어차피 b제곱은 양수고요. ac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결국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한 꼴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판별식.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왜 고려 안 할까요? 자,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케이스를 지금 세 개로 나눠서 밑에 써준 거예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면요. 즉 하나가 2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가 5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같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는 조건이 추가되고요. 양근의 절대값이 크대요. 양근이 5고 음근이 마이너스 2면 두 근을 합했을 때 양수죠. 절대값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양수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네요. 자, 요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개념일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세 개 따지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따져줄 거고요. 알파 베타 따져줄 거고 판별식 d 따져줄 겁니다. 각각 계산을 해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네요. 그러면 두 근이 양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여야 되는데 이미 양수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두 번째,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2입니다. 얘가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려면 우리가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판별식 D를 계산할 건데 D는 16-4에 K 플러스 2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16-4K-8이고 8-4K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 8이 4K 이상이니까 우리가 K 값의 범위는 2 이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가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학습을 모두 마쳤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 꼭 꼼꼼하게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